일단 여러분 제가 지금 단일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민감해서 이거에 대해서는 괜히 걸려있는 사람들도 많고 저 새끼 저것도 입 나불거린다 욕할 사람들도 많아가지고 안 하려고 했는데 근데 그게 뭐 제 숙명이죠. 일단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 후보들이 아니라 당들이 문제다 이런 제목으로 논평을 하겠습니다. 이게 후보들은 이게 계산법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데 당들이 문제예요. 당에 있는 구성원들이. 자, 이제 보세요. 윤석열 후보가 모든 걸 다 먹기 위해서 모험을 걸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안철수 후보에게 내각과 공천을 나눠준다고 큰 손해예요? 어차피 대통령은 윤석열인데? 안철수 후보와 나눠 먹기 싫은 건 윤석열 후보가 아니죠. 국민의힘이죠. 국민의힘이 윤석열 후보로 단독으로 먹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를 반대하는 이야기는 국민의힘 당파적 입장에서 나오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국민의힘 당파적 입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안철수 없어도 됨. 굳이 뭘 나눠. 우리가 다 먹자. 이거예요. 우리가 다 먹자. 안철수 없어도 돼. 안철수랑 뭘 괜히 복잡하게. 말 섞으면 골치 아파. 이게 이준석 대표의 기본적인 스탠스죠. 보통 이걸 자강론이라고 말을 하지만 이게 여러분 자강론이라고 하는 건 좋게 하는 말이고 냉정하게 얘기하면 국민의힘 독식론입니다. 국민의힘 독식론. 혼자 다 먹겠어. 이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안철수 후보로의 단일화 그거는 여러분 이미 끝난 거예요. 단일화해서 누구로 단일화하느냐는요 그냥 윤석열 후보로의 단일화는 결정이 났어요. 왜냐하면 단일화를 안 하면 윤석열 후보의 패배가 확실할 경우 그럴 경우 단일화 경선 방식을 요구해서 후보를 윤석열로 하냐 안철수로 하냐 요구를 할 수 있는데 그걸 할 이유가 없거든요. 혼자서도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지금 상당히 큰 대세이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의 후보로 될 수 있는 그런 국면은 열리지 않는다고 봐야 돼요. 지금 상황은. 이게 이제 안철수 후보 지지자들은 이제 이놈의 새끼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되게 발끈하실 수 있는 얘기지만 냉정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그러니까 지금 윤 후보 단독으로 승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안철수 후보로의 원샷 여론조사 경선은 이루어지기 힘들 겁니다. 그건 냉정한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에게 기회가 없던 건 아니거든요. 안철수 후보에게 기회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윤 후보 진영이 얼마나 혼돈에 빠졌었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2번 가출했잖아요. 김종인 선대위원장도 엄청나게 흔들어대고 그러면서 윤 후보 진영이 혼돈에 빠졌을 때 그때가 안철수 후보에게 기회였죠. 그러니까 여가부 폐지를 안철수 대표가 먼저 던졌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래서 윤 후보가 신재 영입 국면에 갇혀버리고 그리고 신재 영입 국면에 갇혀버리고 그 혼란한 상황에서 계속 진행이 됐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안 후보가 2030의 견고한 지지를 가져가 버렸으면 그랬으면은 안철수 후보로의 원샷 경선의 분위기도 가능성이 있었죠. 근데 그 기회를 놓친 겁니다. 안철수 후보는 기회가 있었고 그 기회는 왜 날아갔냐? 국민의당이 노선이 애매했어요. 확 휘어잡아 신재를 저렇게 영입하고 혼돈에 빠져서 그럼 저거를 우리가 확 휘어잡자. 우리가 반패미를 깃발을 들고 확 휘어잡자 이렇게 돼야 됐는데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그렇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뭐 패미에 대한 입장 애매한 노선이 그 기회를 날린 겁니다. 결단의 순간에 결단을 못 내린 거고 결단을 내릴 준비도 안 돼 있었던 거죠. 이게 이제 제가 안철수 대표님한테 하고 국민의당한테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 결단의 순간에 결단을 못 내리는 정치 세력은 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후보가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단일화 국면은 끝난 겁니다. 냉정하게 얘기할게요. 이제 남은 건 내각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를 두고 다시 말해 안철수 대표의 후보 양보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평가하고 그 몫을 분배하는 협상의 가능성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이 이게 제로섬 게임은 아닙니다. 왜 제로섬 게임이 아니냐면 윤 후보 당선, 뭐 안철수 패배 뭐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단일화가 시너지를 내죠. 시너지를 냅니다. 무슨 시너지를 내는지 생각을 해보자고요. 간당간당하게 이긴 윤석열 후보와 압도적으로 이긴 윤석열 후보는 전국 주도권에서 큰 차이가 날 겁니다. 민주당이 180석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더욱 중요한 문제예요. 압도적으로 이기는 거. 그냥 간당간당 이기는 것만으로는 전국이 엄청나게 혼란에 빠질 겁니다. 저쪽이 반격도 할 거고. 내분이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네들이 반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진영을 갖출 겁니다. 압도적 승리를 이끌어준 안철수의 협력, 그리고 내각에 진출하고 그 안철수 대표의 협력은 내각에 진출할 기회로 보상을 받을 겁니다. 내각에 진출해서 장관, 총리, 뭐 자기 사람들을 데리고 몇 개의 분야를 가지고 능력 발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죠. 그거에 안철수가 그래봐야 잘못했다, 이렇게 잘 못할 거야 라는 저주를 퍼붓는 분들도 있고 아주 잘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 기회, 그런 능력 발휘를 할 수 있는 기회, 잘하든 못하든 그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건 정치에서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능력 발휘할 기회도 없이 사그라지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이건요, 내각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안철수 후보 자체, 그리고 압도적 승리로 전국 주도권을 가져가는 윤석열 후보, 둘 다 윈윈하는 거예요. 대통령 자리로만 보면 안철수의 패배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건 둘 다 윈윈입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5년 후를 바라볼 수 있는 전망이 생기는 거고요. 그 지지자들도요, 승리하는 체험을 해야죠. 지지자들도 뭔가를 얻었다. 윈이라는 게 승리라는 뜻도 있지만 얻다라는 뜻도 있잖아요. 뭔가를 얻어나는, 선거를 통해서 뭔가 얻어내는 그런 경험을 좀 해야죠. 그리고 저는 그래요.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게 이게 안철수 대표가 뭘 자각을 해야 되냐면, 나의 승리 가능성은 제로다라는 걸 빨리 자각을 하셔야 돼요. 안철수 대표가. 안철수 대표는 지금 완주를 해서 승리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제로예요. 거의 제로에 수렴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독자 완주는요, 윤석열이 패배해도 승리해도 안철수의 정치 행보의 끝을 의미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는 인간들의 욕망을 타협하고 조율하는 거에 대해서 본인의 욕망, 그리고 사람들의 욕망을 조율하고 타협하는 능력이 없다라는 판단이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이건 정치인으로서는 끝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국민의당 구성원들이, 안철수 대표의 당, 국민의당이에요. 국민의힘 아니고, 국민의당 구성원들이 내각에 들어가 행정부의 일원이 되는 것은 그것의 정치적 가치를 높이 평가해야 돼요. 안철수 후보에게 5년 후를 기약하시죠라는 말을 누군가는 해야 돼.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그거 못하지. 그러면 찍히니까. 근데 누군가는 그 얘기를 해야 될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살 길입니다라는 얘기를 누군가 안철수 대표에게 해야 돼요. 더 시간을 끌면 그냥 국민의당하고 안철수 대표는 몰락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요,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당에게 그들이 원하는 거의 모든 것을 주겠다는 포지션을 취해야 돼요. 거의 100주 안철수 대표하고 국민의당한테 이렇게 주면서 모시는 그런 형식을 취해야 될 겁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가 팍팍 긁는 거는 아주 안 좋은 자세라고 생각을 해요. 그나마 안철수 대표가 단일화를 주도할 시간도 그리 많이 남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시민들이 정권 교체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고, 민주당이 집결하는 게 보이면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시민들도 집결해야겠다는 판단을 내리게 된다고요. 끝까지 안철수 지지로 남을 시민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지금 상황이. 그리고 끝까지 안철수 지지로 남은 시민들은요, 어떻게든 쓰디 쓴 패배감을 볼 수밖에 없고, 자기의 지지자들에게 그렇게 절망스러운 패배를 안겨주는 정치 지도자 안철수는 10년 정치 행보가 여기서 끝을 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도 전권 위임을 가진 협상단을 만들어서 물밑으로 보내야 돼요.
이건 경선 뭐 이거는, 그리고 국민의당도 그건 아니라는 생각을 이미 경선에서 안철수 후보로 그 후보가 그 단일화가 된다는 생각 자체는 이제 버려야 됩니다. 협상의 방향을 그렇게 잡아야 돼요. 내각을 얼마를 줄 건데 우리가 이렇게 합류를 하면 그 협상으로 가야지, 무슨 안철수 안일화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지금 협상과 타협의 기본 방향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97년 김종필, 김대중 단일화 같은 상황인 거예요, 지금이. 냉정하게 얘기를 해서. 그리고 저는 이 단일화가 둘 다 이기는 게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독식을 꿈꾸는 국민의힘이 보이고 있고 고집을 부리는 국민의당이 보이고 있는데, 두 당 정말 무능한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독식을 협상의 장을 열지 못하는 두 당은 정말 무능한 당이에요. 독식을 꿈꾸고 고집을 꿈꾸고 옥새를 꿈꾸고 옥새를 부리고 옥새를 생각하고 고집을 부리고 이런 거요. 이 국민의힘, 국민의당 이 두 당이 되게 이 무능력한 모습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한국 정치를 카오스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가다가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작살나게 얻어 터지는 게 아니지. 각종 의혹이 다 터져 나오고 있죠. 오늘도 끊임없이 터져 나오고 있던데. 이런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 국민의당에 유연하지 못한 자세로 집권을 하게 되면 한국 정치는 카오스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두 당 후보들 그리고 두 당 지도부의 현명한 판단 기다리겠습니다. 제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절대로 무모한 정치 행보들은 안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했으니까 귀뜸이 되든 말든 하겠죠. 양쪽에.